지금 이제 과거의 그 100년간의 대세 상승장을 네. 우리가 학습을 해보면 반복 패턴을 발견할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그 역사가 알려주는 이 대세 상승장에서의 그 투자 전략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뭐 일단 투자 전략은 굉장히 다양하죠. 예. 그렇지만 일단은 어떤 전략을 쓰든지 간에 전체적인 큰 거시적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는 공통적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두 번의 상승과 한 번의 박스 그리고 또 한 번의 큰 상승. 이게 패턴이 있는데 일단 그 패턴을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그 패턴마다 이제 상승을 견인하는,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하는 투자 시장이 하는 게 이제 차이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상승장에서는 대폭락을 만들었던, 공포를 만들었던, 사람들을 두렵게 했던 근본적인 원인이 해소되는. 네, 그러면 돈의 힘과 심리적 모멘텀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그때는 돈과 심리적 모멘텀으로 올라가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의 위기 이후에 어떤 기업이 빠르게 회복해서 펀더멘탈을 회복하느냐. 그러면 이제 경제적 수치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상승은 돈의 힘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호황기, 즉 펀더멘탈인 거죠. 그래서 그러한 단계별의 주식 시장의 상승을 주도하는 어떤 근본적인 어떤 핵심 힘, 이거를 이제 인지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뭐 심리장에서는 이제 물론 이제 주식이 상승을 하지만 이렇게 변동성을 가지고 상승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변동성도 역시 변동성을 만드는 그 원인이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제 주 요인들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보시고 내가 그 변동성을 무시하고 가겠다 그러면 장기 투자고 그 변동성을 활용하겠다라고 하면 투자 수익률을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마다 판단하실 때 그런 장마다 단계마다의 주 요소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또 산업마다 또 약간의 차이점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크게 나누면 뭐 세분하게 할 수는 없고요. 크게 나누면 기존 산업이냐 혹은 미래 산업이냐 이렇게 나눌 수 있겠군요. 그러면 최근의 대상승장을 보면 기존 산업은 1, 2단계 때에 회복이 상대적으로 빨랐고요. 네. 왜냐하면 익숙하고 이미 시장이 크게 형성돼 있지 않습니까? 일단 기업에 대한 신뢰가 좀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미 시장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는 위기만 안 되면 곧바로 시장 회복률이 빠르겠죠. 네, 그리고 규모도 크고. 네. 그렇기 때문에 1, 2단계 전반부 상승장에서는 그쪽에서의 어떤 상승의 속도가 빠르죠. 네. 이쪽도 올라가긴 하지만 더디고. 두 번째로는 후반부는 또 이제 미래 가치가 이제 투영되죠. 이쪽은 이제 이미 회복을 됐으니까 수익이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고 뒤에서는 미래 가치. 그래서 보통은 기술주라든지 미래 산업은 4단계 중에 세 번째, 즉 후반부 상승장에서 올라가는 그런 이제 그 패턴들을 보입니다. 물론 이제 이번에는 바이오주가 코로나라는 특별한 케이스 때문에 그 모멘텀 때문에 초반에 훨씬 더 기존 산업보다는 좋긴 하지만 그 예외를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이유들과 상황들을 아시면 내가 단기 투자를 하든 장기 투자를 하든 혹은 뭐 예를 들면 변동성을 무시하든 혹은 변동성을 내가 최대로 활용해서 하든 이제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은 이제 위기가 터지면 글로벌 위기고 그리고 지금 뭐 2008년 이전부터 골드락스라고 했던 그때부터 사실 그 돈에 의한 경제 성장이 많았거든요. 네, 그렇죠. 부채가 그때부터 사실은 물론 그 전에도 있었지만 그러면서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전 세계 선진국을 중심으로 부채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주체들 어떤 나라는 기업, 어떤 나라는 가계, 어떤 나라는 뭐 정부 그러면서 부채들은 같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문제는 그 국가마다 펀더멘탈이 다르죠. 예, 국가의 경제 성장률이나 뭐 국가에 대한 어떤 신뢰도나 혹은 뭐 산업의 수준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부채는 똑같이 썼는데 터지는 게 달라는 거예요. 리스크가. 그러면서 예를 들면 2008년 같은 경우 미국이 터져서 글로벌 위기가 됐는데 곧바로 1, 2년 지났는데 유럽 위기였거든요. 그럼 이제 그 유럽의 위기가 터지면서 또 역시 중요한 어떤 그 국가들이 터지면 한국 같은 나라들은 직접 영향을 받죠. 그래서 그게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상승하지만 그 중간 단계에 한 번 정도 플럭추에이션이 있다든지 큰 변동성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에다가 향후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위기들을 얹어서 시나리오를 이제 중복해서 거기에서 다시 보정을 하는 또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또 투자 전략들을 또 세우실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새롭게 시작하는 상승 단계에서는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에 대해서 뭐 리밸런싱을 해볼 필요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시면 이제 만약에 그걸 아시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각각 다르잖아요. 모두 네. 다 올라가거나 모두 다 내려가거나 그게 아니고 업종별로 차이가 있고 뭐 기존 산업이냐 신산업이냐 아니면은 어떤 국가냐 국가마다도 다르거든요. 네. 순서가 뭐 예를 들면 2008년 같은 경우는 한국이 사실 1단계는 미국보다 먼저 올라왔어요. 네. 그러나 2단계는 미국이 더 나왔고 한국은 박스권 3단계는 같았는데 4단계는 조금 올라가고 미국은 크게 올라가고 네. 그게 또 국가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국가마다의 다른 것 말씀하신 산업 섹터마다 또 다르거든요. 그런 것들을 또 활용하시면 포트폴리오를 그 단계마다 뭐 매일 이렇게 조정하실 필요는 없고 그 단계당 굵직굵직한 단계마다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해서 국가든 섹터든 그러면 좀 더 수익에 대한 극대화할 수 있는 또 전략들을 마련하실 수 있겠죠. 일단 그러려면은 공부를 많이 해야겠네요. 그럼요. 네.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어떤 분은 뭐 주식 투자가 뭐 불로소득 아니냐, 도박 아니냐.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거는 공부 안 하시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나는 주식을 도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한다라고 해도 공부를 안 하시면 도박처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도박하는 것처럼 의사결정을 하니까. 네. 그렇지만 내가 공부를 하시면 도박이 아니고 투자가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역시 뭐 도박에서는 큰 수익을 올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 번 정도는 뭐 친구들이 부러울 만한 수익을 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큰 수익을 내려면 공부를 해야 되죠. 그래서 주식 투자는 저는 도박이나 투기 뭐 이런 게 불로소득이 아니라 철저히 공부, 학습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내가 얻어지는 그러한 어떤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네. 그러면 이제 그런 대세 상승을 시작할 때 그 어떤 출발 신호가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네. 책에서. 그 신호가 우리가 뭐 미리 그 눈치채면은 뭐 아주 유리한 거니까. 그렇죠. 유리하죠. 예. 네. 그게 어떤 겁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1차 상승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심리적 상승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 상승기는 신호가 어디서 나오냐면 대폭락장에서 신호가 나와요. 네, 대폭락장에서 신호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한 단계 전에서 신호가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한 단계 전이 이제 대폭락이고 1차 상승, 2차 상승인데 대폭락장 후반부쯤에 신호가 나옵니다. 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게 뭐냐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해법이 나왔을 때, 그러면 그게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바닥이다. 그러면 더 이상 추가적 대폭락은 없고, 혹은 바닥이거나 이제는 뭐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안전하게 그 다음에 뭐 속도가 얼마나 빨리 올라갈지, 얼마나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일단은 지금은 1차 상승기를 생각하고 투자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나오는데 1차 상승기는 그때 대폭락 하락장의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됐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2008년 같은 경우는 부동산 버블 붕괴니까 근본적으로는 부동산 채권을 연준이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MBS를 연준이 뭐 다른 뭐 제로금리 내라고 해도 계속 폭락했습니다. 그러나 그 근본적 시장이 근본적으로 두려워하는 그 레버리지 핵심인 MBS 채권을 무제한 매입하기로 연준이 선언하고 난 이후에 한 달부터 그 다음 장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게 신호였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그게 조금 반등을 한 돈의 힘에서 반등하고 난 이후에 나왔지만 추가적 대폭락이 없다. 당분간은 한 신호가 이번에 위기는 회사채니까 연준이 정크본드를 무제한 매입한다고 했을 때 회사채를. 그래서 그게 이제 신호, 첫 번째 신호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펀더멘탈이잖아요. 그럼 주식시장이 그렇죠. 최소 3개월을 앞서간다라고 보면 현재로 보면 코로나로 보면 미국은 이제 후반부니까 뭐 최소 6월, 7월, 8월에 대한 이제 리바운드. 분명히 리바운드가 나올 겁니다. 워낙 록다운, 셧다운을 했으니까 그냥 돌아가면 곧바로 그냥 매출이 올라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신호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신호는 앞에 부분에 나오는 겁니다. 그 직장으로 다시 돌아가고 기업이 예를 들면 업종에 따라서 언제 개시가 되느냐 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번은 사람이 움직이지 않아서 나타난 문제니까 사람이 언제 움직이느냐. 그게 이제 국가 간 다르겠죠. 그래서 그게 국가 간의 신호고요. 즉, 락다운과 셧다운이 언제 풀려서 사람의 이동률이 있느냐, 라는 이제 부분이고요. 뭐, 그거는 여러 가지 신호를 발견할 수 있는 지표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건 뭐, 전문가를 얘기하고, 또 뭐, 구글의, 이렇게 커뮤니티 모빌리티 리포트에도 이제 나오죠. 그럼 이동이나.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예. 조금 빨리 생각한다면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점 소비 시장에서 멀어지고 이렇게 그 자가용 뭐 이렇게 자기 집에 머무르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네. 정점에 도달했을 때 더 이상 늘어나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바닥.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신호로 잡으면 그게 이제 두 번째 가는 가장 빠른 신호고, 그 다음 신호는 이제 기업 실적이 이제 나오는 신호들이죠, 실제로. 네, 그렇게 되는. 그래서 네. 그런 신호들을 충분히 보시고요. 뭐 책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세세하게 다뤄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연준에서 금융에 대한 정책 이런 네. 것들을 막 양적 완화 무제한 뭐 풀고 이랬을 때 어떤 분들은 이거는 실물 경제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금융 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생각들을 네. 많이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약발이 딱 먹히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연준이 하는 정책이 금융 정책이지만 실물 경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기를 막을 수 있는 금융 정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그걸 알아차리고 빨리 움직인 거죠. 네. 그다음에 우리가 대세 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키맨의 역할을 하는 게 네네. 뭐 세계적인 그 트러블 메이커이기도 하고 네네. 네, 트럼프 대통령이다 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예.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어쩌면 대세 상승을 올리는 데도 키맨이고요. 네. 대세 상승을 회방하는 데도 키맨이죠. 네. 그거는 뭐 여러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겠지만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쉬운 측면에서만 큰 것을 말씀드리면 일단 전 세계 실물 경제나 혹은 전 세계 투자 시장의 영향력은 미국이거든요. 네. 사실 전 세계 GDP가 70조 달러가 넘지만 결국 미국의 위상이 실질적인 차지하는 포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영향력도 그렇고 신호를 주는 시그널도 그렇고 그래서 미국 시장인데 결국 미국 시장이 이런 위기 속에서는 연준의 역할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하죠. 대통령이 어떻게 희망을 주느냐, 시장에 대한 신호를 주는 거죠. 또 대통령은 뭐 물론 이제 의회와 같이 해야 되겠지만 이런 위기 때 이번에도 슈퍼 부양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이미 가지고 있는 힘이 있고요. 특별히 거기에다가 이제 트럼프는 워낙 재선을 앞두고 있고 그전과 다르게 선거를 위해서는 뭐 경제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이제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미래 5년, 10년 후에 부채가 많이 늘 이런 것은 두 번째 문제고요. 그렇죠. 지금 당장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경기 부양책을 쓸 수 있는 그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게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영향을 크죠. 그리고 미국이 그렇게 하면 다른 나라가 따라하거나 혹은 그것에 의해서 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에 수출을 해야 되는 거니까 중국에 수출해도 또 미국으로 가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돌고 돌아서 한국 투자 시장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첫 번째 키맨이 연준의 의장 플러스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이번 상황에서 그 플러스 역할을 할 것이냐, 마이너스 역할을 할 것이냐 이거 가지고 되게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일단 첫 번째로 세계 경제가 다시 잘 회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나라의 그 공조가 잘 일어나야지만 이게 된다라는 네네. 게 이제 기본 그 생각들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문제를 만들고 있잖아요. 특히 네네. 뭐 미중 문제, 무역 전쟁 다시 시작할 것 같고요. 코로나 네. 배상 문제라든가 이러저러한 이슈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서로 상반되는 이슈가 있는데 어떤 것을 선택하든 뭐 성장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일단 단기적으로 좀 이제 구별해서 봐야 되는데요. 일단 단기적이라는 것은 이제 대선 전이죠. 올해 11월 3일에 있는 대선 전에까지만 본다면 그 다음 또 다른 문제니까요. 그래 봤을 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아닌 이제 노멀한 대통령이었다면 뭐 미중 무역 전쟁도 분명히 하겠지만 미국이 이런 식으로 대놓고 또 뭐 어거지 혹은 막 시장을 막 흥분시켰다가 놀래게 했다가 뭐 공포를 이런 식은 하지 않겠죠. 네.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가 아닌 뭐 그냥 평범한 우리가 익히 알아왔던 친숙했던 대통령이라면 좀 스무스하게 올라가는 거. 네. 그렇지만 트럼프이기 때문에 굉장히 플럭추에이션이 크면서 변동성이 크게 올라가는 아마 그 차이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트럼프도 결국은 핵심이 경제를 살려야 되고 그 핵심 경제를 살린다는 지표 중에 트럼프가 선거로 쓸 수 있는 지표가 사실 몇 개 없어요. 네, 내놓을 수 있는 지표가 어쩌든지 어필을 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예를 들면 경제 성장률 혹은 뭐 예를 들면 금리의 수준 아니면 일자리 실업률 그리고 또 피부로 확 와닿는 게 미국은 한국과 다르게 주식시장의 투자가 굉장히 활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중산층이.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굉장히 민감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지수. 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그런 것들을 일단 기본적으로는 평균 이상은 챙겨놓고 코로나 사태가 와서 이제 원하는 대로 안 가겠지만 챙겨놓고 그걸 가지고 미중 무역 전쟁이든 뭐든 이제 뭐 이런 북한의 이슈라든 이런 걸 해서 지지층을 집결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된 상황에서 집결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중 무역 전쟁도 사실은 이거의 후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미중 무역 전쟁을 하면 뭐 예를 들면 3만까지 올라갈 수 있는 반등할 수 있는 거를 뭐 2만 8천, 2만 7천까지는 하겠지만 그 정도는 희생하더라도 그래도 납득할 수준의 선거 전까지는 주가를 단기적으로 그렇죠. 만들어 놔야 되죠. 그리고 나서 미중 무역 전쟁을 쳐서 더 이상은 올라가진 않더라도 이제 선거 전략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변동성이 큰 거죠. 그렇지만 결국 트럼프는 대선 전까지는 아무래도 주식시장을 챙길 수밖에 없는. 네. 그러면 그 선거 전까지는 어쨌든 그 뭐 이렇게 험악한 분위기는 연출되겠지만 실제적인 어떤 전쟁과 어떤 액션은 그렇죠. 일어나기는 어렵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네요. 아니 액션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트럼프가 그거를 적절한 수준에서 조절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아,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액션이 없으면 뭐 그냥 이건 뭐 그냥 하나의 가설인데 이게 예를 들게 하는 건데 예를 들면은 뭐 선거 전까지 2만 8천, 3만 갈 수 있는데 그런 액션을 있었기 때문에 뭐 2만 5천, 6천 선 뭐 이런 이게 그런 차이 정도. 그렇지만 뭐 다시 18,000선이 뭐 무역 전쟁을 막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주식시장을 완전히 망가뜨려 18,000선이 막 깨지고 적정선을 이런 그렇죠. 유지한다. 그렇게는 트럼프가 하면 재선에서 집니다. 어쨌건 재선을 앞두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주식을 수단 방법을 쓰지 않고서라도 써서라도 이거 끌어올려야 되는 어떤 절박함이 그렇죠. 있는 거네요. 주식 시장과 미국 경제 성장률, 실업률, 그다음에 중국을 쳐서 얻을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밸런싱을 하겠죠. 네, 밸런싱을 하겠죠. 네. 아,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그 트위터를 계속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